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핀테크 대기업이죠. 인투이트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인투이트라는 회사가 개인과 중소기업의 재무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터보텍스하고 퀵북스 이 두 개가 거의 뭐 양대 산맥이잖아요. 이걸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최근에는 AI 기술을 굉장히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딱 확보하고 있어서 기업 비전이 있잖아요. 고객의 재정적 성공을 돕는다는 거. 이게 실제 사업 전략이랑 잘 맞아떨어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투이트의 시장 지배력이 엄청난 건 사실인데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무료 세금 신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요. 여기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거죠. 또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력한 성장과 비전을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이면의 리스크를 좀 더 주목하시는 거네요. 그럼 먼저 인투이트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기업의 비전이나 주요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인투이트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심지어는 회계 전문가들까지 아주 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 재무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죠. 핵심 비전은 아주 명확해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재정적 삶을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번영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재무관리나 세금 신고 같은 걸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재정적인 성공을 이끌어주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재정적 성공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주요 고객층을 보면 개인 소비자는 주로 터보택스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요. 또 크레딧 카르마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관리나 금융상품 추천 같은 걸 받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퀵북스를 많이 쓰죠. 회계 처리는 기본이고 재무관리, 급여 지급, 결제 시스템까지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회계 전문가들은 또 프로커넥트라는 전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정말 다양한 고객층을 아우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비전과 실제 사업 전략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 혁신에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인투이트 어시스트라는 AI 비서를 내놨는데 이게 모든 제품에 다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또 중견기업이나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터보텍스, 퀵북스, 크레딧 카르마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전부 재정적 삶 간소화 및 번영이라는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비전과 전략의 일치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리스크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역시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스 모델입니다. 세금이나 재무관리 소프트웨어를 월별 또는 연간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수익 구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전체 매출의 약 67% 정도가 퀵북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에서 나옵니다. 67%면 거의 3분의 2네요. 상당히 비중이 큰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투이트의 실적이 중소기업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소기업들이 비용부터 줄이려고 할 테고 그럼 퀵북스 같은 서비스 이용을 줄이거나 해지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소비자 부문의 핵심인 터보텍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정부가 무료 신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터보텍스 매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크레딧 카르마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 중개 수수료가 주수입원인데 이건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 좋긴 하지만 결국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각 사업 부문별로 안고 있는 리스크가 명확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락인 효과입니다. 퀵북스나 터보텍스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데이터 이전 문제도 있고 익숙함도 있고요.
이게 인투이트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 우위지만 동시에 독과점 논란이나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AI나 데이터 통합이 강점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관련 리스크도 크다고 봐야죠.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다루니까요. 확실히 동전의 양면처럼 강점과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투이트가 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는 경쟁 우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일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역시 가장 큰 경쟁 우위는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터보텍스는 미국의 DIY,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하는 세금 신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70%요? 와,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라이브 서비스라고 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면서 전문성까지 강화했죠. 퀵복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소기업 회계 시장은 거의 퀵복스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회계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급여 처리, 결제, 재고 관리,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 연결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 놓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로 넘어갈 이유도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높은 전환 비용, 즉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태계 구축을 통한 락인 효과가 핵심 경쟁력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입니다. 인투이트는 무려 40년 이상 금융 데이터를 축적해 왔어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정말 핵심적인 자산인 거죠. 이걸 바탕으로 개발한 AI 어시스턴트가 바로 인투이트 어시스트입니다. 이게 모든 핵심 제품에 통합되어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견적서 자동 생성이나 미납송장 독려 같은 업무 자동화를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인투이트 서비스에 더 의존하게 되고 업무 효율성은 극대화되겠죠. AI가 단순히 기능을 넘어서 고객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까지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크레딧 카르마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하는데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세금 신고, 회계 프로그램 회사가 아니라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형의 경쟁 우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터보텍스나 퀵복스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는 정말 강력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 역할을 하고요. 사스 모델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확보했고 전문가 연결 서비스 같은 걸로 고객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정말 다각도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 점유율, 생태계, 데이터와 AI, 브랜드 신뢰도까지. 자, 그럼 최근 재무 및 운영 성과는 어땠는지 살펴보죠. 이런 경쟁 우위가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AI 도입 효과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 점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오, 어닝 서프라이즈였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총 순수이익이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비갭 기준 영업이익인데 이게 43억 4천만 달러로 17%나 늘었어요.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네요. 주당 순이익 EPS는 어땠나요? 비갭 기준 EPS는 11.65달러로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EPS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거죠. 아주 강력한 성과입니다.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런 성장을 이끈 주요 동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업 부문별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소비자 부문, 그러니까 터보텍스가 중심인 부문이죠. 여기서 매출이 40억 달러로 11% 성장했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 시즌에 AI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돼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 즉 퀵복스와 메일침프 등이 포함된 곳인데 여기가 더 성장세가 가팔랐습니다. 매출이 28억 달러로 19%나 성장했거든요. 특히 퀵복스 온라인 생태계 매출이 20% 증가했는데 이게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서비스 채택률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봅니다. 가장 놀라운 건 크레딧 카르마인데요.
매출이 5억 7,900만 달러로 무려 31%나 급증했습니다. 31%요.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 상품 추천 시장이 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운영지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퀵복스 온라인 생태계 매출 20% 성장이 대표적이고요. 통합 솔루션의 활성 사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사용자당 평균 수익, RPO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AI를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내부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 운영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CFO가 직접 언급하기를 AI 도입으로 코딩 속도가 40%나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코딩 속도 40% 개선이면 개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내부 효율성이 높아지면 결국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인투이트는 기존 핵심 사업의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퀵복스 온라인 생태계 확장과 크레딧 카르마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실적과 운용 성과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성장의 질과 리스크 관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인상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들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인상적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성장의 질이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인투이트는 전통적인 금융에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행의 건전성을 볼 때 사용하는 연체율 같은 지표만으로는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르니까 리스크 평가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인투이트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주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같은 기술 역량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카르마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신용 불량 위험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겠죠. 퀵복스 같은 경우도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이걸 퀵복스 캐피탈이라는 자체 소액 대출 서비스의 심사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 편향성 문제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퀵복스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서비스도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걸로 인투이트 전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산 건전성이나 성장의 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연체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보다는 인투이트의 핵심 사업, 즉 구독 기반 소프트웨어 수익의 성장세와 그 질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총 수익이 15% 늘었고 퀵복스 온라인 생태계는 20%, 크레딧 카르마는 31% 성장했죠. 이런 성장 동력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구독 기반 수익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구독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탈률이 낮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독 모델이 안정적인 건 맞지만 이것도 만능은 아니에요. 만약에 거시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고객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퀵복스 구독을 대거 해지하거나 하위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퀵복스 성장은 당연히 둔화될 거고요. 또 핀테크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더 낮은 가격이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들고 나온다면 인투이트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거나 고객을 뺏길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죠. 아, 그러니까 구독 모델의 안정성 이면에 숨어 있는 경기 침체나 경쟁 심화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 성장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질적인 측면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구독 수익의 증가는 분명 비즈니스 모델의 견고함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지만 이것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네, 성장의 질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향후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시장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어요. 72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에 거의 근접했죠. 8% 급등이면 시장이 정말 환호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인투이트의 실적과 미래 전망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입니다. 경영진의 코멘트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났는데요. 매출 78억 달러, EPS 11.65달러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입증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부문 플러스 11%,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 플러스 19%, 크레딧 카르마 플러스 31%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특히 AI 기반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CFO의 코딩 속도 40% 개선 발언처럼 AI가 단순히 제품 기능 개선뿐 아니라 내부 운영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한 거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2025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총 매출 성장률은 15%, 비갭 기준 영업이익 성장률은 18%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회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거죠.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니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긍정적인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AI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라는 스토리가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을 만한 요소들이죠. 참고로 인투이트의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은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그만큼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80% 매출 총이익률이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도 정말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가이던스도 실제 실적,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를 비교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만 봐도 실제 매출은 40억 달러, 조정 EPS는 3.32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는 매출 38억 3천만 달러, 조정 EPS 2.58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사가 제시하는 연간 가이던스가 가끔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아 보일 때도 있다던데 분기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회사가 약간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발표되는 분기 실적이 꾸준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투자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우선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되죠. AI 플랫폼 전략이나 다양한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벌써 5분기 연속으로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거든요. 당연히 주가 상승에 강력한 동력이 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자기평가, 가이던스와 시장의 기대치, 컨센서스가 실제 실적을 통해 긍정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투이트의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고 이게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확실히 강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투이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분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함께 장기적인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먼저 리스크를 중심으로 짚어주시죠. 네, 실적 분석에서 꾸준히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가이던스 달성 여부와 향후 전망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분기별, 연간 가이던스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지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 이번에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약간 하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둘째는 핵심 사업 부문별 성장률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터보텍스, 퀵북, 크레딧 카르마 각각의 성장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봐야 하죠. 만약 특정 부문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다면 그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는 수익성 지표와 AI 효과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가 계속 개선되는지, 그리고 AI 도입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쩌면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아, AI 투자가 오히려 단기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넷째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계획의 변화는 없는지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주주들의 환원 요구 압박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규제 환경 변화나 경쟁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입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경영진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경쟁 심화, 경제 불확실성, 규제 변화 같은 것들이죠. 네, 실적 분석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장기적으로 인투이트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미국 국세청 IRS의 움직임입니다. IRS가 무료 전자신고, 프리파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예 자체적인 직접 신고 시스템, 다이렉트 파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IRS 다이렉트 파일 파일럿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확대되면 정말 큰 위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터보텍스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심화되면 중소기업 고객들이 줄어들거나 구독을 해지하면서 퀵북스 같은 솔루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투이트의 독점적인 지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 및 기업 금융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리스크 요인들이네요. 특히 IRS 움직임은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인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 기회는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반론 또는 기회 요인을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리스크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만큼 강력한 장기 성장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역시 AI 기반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지금 인투이트 어시스트가 업무 자동화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걸 넘어서 개인 맞춤형 재정 조언이나 세금 절약 방안까지 제시하는 AI 기반 어드바이저로 진화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개인 재무 비서 같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겠죠. 두 번째 기회는 해외 시장 진출과 중견기업 시장 확장입니다. 아직 인투이트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 시장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퀵북스 어드밴스드 같은 솔루션을 통해 중견기업이라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매출 구조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레딧 카르마와의 시너지 극대화입니다. 크레딧 카르마가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금융상품 추천 역량을 인투이트의 다른 서비스들과 더 긴밀하게 연계해서 교차 판매를 늘리고 이를 통해 고객당 평균 수익, RPU를 증대시킬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바로 그 견고한 플랫폼 기반의 고객 락인 효과입니다. 아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독과점 논란의 빌미가 된다고 지적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강력한 해자, 모트 역할을 하거든요.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는데 여기에 AI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이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인투이트 생태계에 대한 고객들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인투이트라는 기업이 가진 매력과 위험 요인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 통합과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정부 규제 변화나 경쟁 심화 같은 무시 못할 리스크도 안고 있군요.
네, 저는 오늘 인투이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기업이 AI 기술 통합과 그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터보텍스와 퀵북스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높은 고객 충성도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더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투이티의 현재 성과나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 변화의 가능성, 특히 IRS의 움직임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위험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인투이티의 핵심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인투이트는 강력한 성장 동력과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는 기업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통해 고객의 재정적인 삶을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신 규제 변화나 경쟁 심화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슬기롭게 대응하는지가 인투이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린 중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 내용은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